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식은 제일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B보다 컸을 때 양변에 C를 더하거나 C를 뺀다고 해서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C를 뺀다거나 더한다고 해서 이 부동호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값이 양수였을 때는 C의 값이 양수로 나누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C가 양수였을 때 C를 곱했을 때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C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C로 곱하기나 나누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A가 더 컸지만 C를 곱하기 하거나 C를 나누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을 꼭 바꿔줘야 됩니다. 더불어 이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 A, B 둘 다 모두 양수인가요? 둘 다 모두 양수였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은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둘 다 모두 음수인가요? 둘 다 모두 음수였을 때는 역수를 취했을 때 반드시 부동호 방향은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A의 값하고 B의 값 중에 B의 값이 더 작고 A가 더 큰데 이렇게 쓰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분의 양수지만 B분의 음수니까요. 둘 다 모두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방향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A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기억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봤습니다. 형준아, 기억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니에는 참이에요 거짓이야? 참이요. 네, 디귿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수로 나누겠으니까 부동호 바뀐 거죠? 네. A, B 중에 A가 더 큽니다. CD 중에 C가 더 큽니다. 그럼 나누기 한 거는 지금 뭐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양수니까 이 녀석이 무슨 말하는 건지 파악하고 싶은데 얘는 실은 양변에 CD를 곱해도 돼요? CD를 곱하면 왼쪽은 AC가 되고요. 오른쪽은 BD가 되나요? CD가 양수 맞아요? 양수로 곱하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문제의 질문은 이게 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게 참이면 모두 참일 겁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AC의 값은 큰 것끼리 곱한 거고요. BD의 값은 작은 것끼리 곱한 겁니다. 큰 것끼리 곱한 게 더 큰가요?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328번이 마지막 문제 맞나요? 1328번은 이제 몇 문제 연습하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놔두는 건데 A, B, C에 대해서 A는 음수고 BC의 값은 양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억에서는 A에서 B를 뺀 값은 C보다 작은지 물어봤습니다. A에서 B를 뺀 거랑 C 중에 누가 더 크냐고요? 자, A는 음수였습니다. 음수에서 양수 B를 빼면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A는 음수였는데요. B의 값은 양수였습니다. A에서 B를 빼면 양수냐고요, 음수냐고요? 그런데 C라고 하는 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더 큰 건 참이겠죠? 두 번째로 봤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큰지 A가 큰지 물어봤습니다. A는 음수라면서요. 절대값 씌우면 왼쪽은 양수인가요? 네. 하지만 오른쪽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나요?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 거는 BC 중에 더 큰 녀석의 값은 C가 더 큰데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라고요? 음수로 곱하기 하게 되면 부동 방향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틀렸나요? 할만한 문제군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부동식을 풀 줄 아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동식을 풀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3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6보다 크다고 한다면 우리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x는 2보다 크다고 얘기하나요? 양변은 뭘로 나누겠죠? 3이요. 양수로 나누겠을 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3x라는 녀석의 값이 6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보다 부동항 바꾼 이유는 뭐로 나누겠습니까요? 마이너스 음수로 나누겠으니까 부동항 바꾼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한테 뭘 대입하면 이걸 만족할 수 있나요? x한테 뭘 대입하면 이걸 만족하죠? x한테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이걸 만족할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보다 5가 큰가요? 네. 여기다 x한테 뭘 집어넣으면 이 부동호를 만족할까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이 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0과 0은 똑같이 0이 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이걸 만족할까요?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해도 0은 마이너스 3보다 큰가요? 네. 이거를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AX라는 녀석의 값이 B보다 큽니다. AX 값이 B보다 컸을 때 문자로 AB를 줬습니다. AB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은 이게 답입니다. 첫 번째는 A라는 값이 양수였을 때는 양수로 나누게 하면 부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A로 나누게 하면 부호 방향은 바뀝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었을 때 A가 빵인데 B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A가 빵인데 B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해가 없다고요? 네 번째, A라고 하는 값이 빵인데 B의 값이 음수면 A가 빵인데 B의 값이 음수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실수가 큽니다. 지금 숫자로 선생님이 얘기해준 다음에 얘기한 거라서 이해가 잘 됐나요? 네. 하지만 애들은 잘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문자가 여기 있는 게 문자로 물어봤을 때 숫자 값을 가지고서 생각을 한 다음에 문자가 왜 저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서 문자로만 보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손가락이 게을러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문자인 상태로만 계속 생각한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부동식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해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A 값이 양수값이면 해가 뭐죠? 부동항은 바뀌지 않는 거죠? A가 음수였을 때는 해가 누구죠? X가 커요. A분의 B보다 커졌나요? 네. 세 번째는 A라는 값이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A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A의 값이 0이었을 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써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A 값이 0인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0인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0인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나요? 자, 첫 번째 건 해가 뭔가요? 뭘 대입하면 이 부동호가 성립하죠? 네, 이건 해가 모든 실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뭘 대입하면 저게 성립하죠? 이것도 뭘 대입하는지가 0하고 0은 똑같나요? 네. 뭘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하죠? 네, 0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없죠? 근데 해가 없습니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의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요? 하지만
A라고 하는 값이 빵인데 B라는 값이 음수였을 때는 해가 없다고요? 다음 보니까 형준도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문제는 형준아, 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숫자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숫자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했어. 터득했어. 그런데 다음에 네가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이것만 반복하면 그건 달라지지 않는 아이여서 선생님 포기해야 돼.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숫자를 생각해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숫자를 생각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가르칠 의욕이 떨어져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9번으로 갔습니다. 1329번은 방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쉬운 문제를 푸세요. 자, 우리는 X라는 문제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기 때문에 한쪽에는 X를 쓰고 한쪽에는 X가 없는 걸 써야 되거든요. 요 값은 이항해야지만 X가 있는 식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항해야지만 숫자가 있는 것들만 나올 것 같습니다. 왼쪽은 A-3x인 거 이해되시죠? 네. 오른쪽은 4입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이런 해를 가지면 좋겠대요. 부동항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부동항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로부터 뭘 획득할 수 있죠? A-3의 값이 양수인 걸 알고 있나요? 네. 그런데 그때 부동항이 안 바뀌었다면서요. 부동항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두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고 있죠? A-3분의 4의 값이 뭐에 해당한다고요? 2에 해당한다고요? 따라서 분수의 값은 분모가리로 곱할 수 있으니까 4라고 하는 수의 값은 2A-6이고요. 이항했더니 A의 값이 5인가요? 네. A가 5라고 하는 수는 이걸 만족하나요? 네. 네, 답은 5가 답이네요. 되게 쉽네요.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도 봐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하고 B에 대한 조건으로 올바른 걸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 B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X의 값 이항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3의 값도 이항했습니다. 왼쪽은 X만 썼고요. 오른쪽은 숫자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해가 없다고요? 해가 없으려면 써봐야 된다고요. 숫자로. 부등식은 이런 부등식이에요. 0 곱하기 x, 0 곱하기 x, 0 곱하기 x가 양수일 때, 빵일 때, 음수일 때 해보면 된다고요. 이걸 해보지 않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이때는 해가 뭐예요? 이때는 해가 없어요. 뭘 대비도 해가 없어요? 두 번째 거 해가 누구예요? 두 번째 것도 해가 없습니다. 뭘 대비도 0이 0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인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해가 없을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 근데 해가 없으려면 앞에 있는 값은 빵 해야 되는 모양인데 뒤에 있는 값은 0보다 큰 같아야 돼요? 앞에 있는 값은 빵해야 돼요. 뒤에 있는 값은 0보다 큰 같아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학교 시험 보면 상당히 많은 애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손을 못 댑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세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부등식 중학교 2학년 거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해를 수직선에 표현해가지고 올바르게 표현한 걸 찾으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한테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거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4x라고 하는 수의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큽니다. 밑에 거는 오른쪽 이항할까? 3x의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나요? 첫 번째 건 양변을 4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를 각각 수직선상에 표현하세요. 마이너스 2는 등호했으니까 점을 진하게 칠했고요. 마이너스 2보다 커놨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또 점을 이렇게 비워놓으시라고요.
두 겹인 녀석의 값이 공통되는 건가요? 그래서 x의 값 마이너스보다 커 나왔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작고 나왔다 했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왔다 해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요. 두 겹인 녀석의 값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이걸 보기 중에서 그림을 찾으시라고요? 형준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야,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의 마지막 문제 몇 번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36번으로 갔습니다. 36번은 저 세 개를 연립한 거에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를 연립한 거에 해를 구하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건 x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2항했더니 5x, 5x가 10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건 x의 값이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거는 x가 2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건 x의 값이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3겹인 걸 찾아야 됩니다. 3겹인 건 여기인가요? 마이너스 5부터 x의 값은 1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형준아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다음 네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다음 녀석이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꼬아서 출제합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보고 A, B만 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건 2항 해주면 플러스 5x를 2항 했더니 3x입니다. 오른쪽은 3이고요. x의 값 1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건 2항 했더니 2x고요. 2항 했더니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7인가? x의 값 마이너스 2면 7보다 큰 건가요? 마이너스 2는 7보다 크다 또는 1보다 작다기 때문에 여기가 두 겹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x의 값의 범위는 1까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b의 값은 1이고요. 두 개의 값을 대입하세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답인가요? 형준아, 네. 너 지금 이해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완전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339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부동식을 풀어주세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풀어야 되겠다. 형준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연습 안 했을 거니까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몇 번 풀고 있냐면은 39번 풀고 있어요. 네. 이런 분수가 나왔을 때 양변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4배할 겁니다. 4배에서 왼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은 2x인데 2항 했더니 x입니다. 10을 2항 했습니다.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양변 6배 하는 게 좋겠습니다. 6배 했더니 다 한 것 같습니다. 왼쪽은 3x, 오른쪽은 4x, 오른쪽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은 2인데 왼쪽은 4입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나? 4x, 3x, 아니구나. 왼쪽으로 잘못했구나.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2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두 개의 공통범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커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는 두 겹인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단가요? 자, 다음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립 부동식을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동식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식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이 두 개의 부동식을 연립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부동식이 공통된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 하나 푸시고요. 뒤에 거 하나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앞에 거 풀려고 합니다. 앞에 거 풀었더니 마이너스 4보다 2x가 커야 되고요. 뒤에 거 풀려고 합니다. 2x의 값이 4보다 작아야 되나요?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x라고 하는 세 값은 2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는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겠네요. 형준 너만 지금 이해되면 쌤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이죠? 45번으로 갔습니다. 45번은 주어진 방정식에서 옆에 있는 부동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 정수 xy의 순서상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 식을 정리하려고요. 2항했습니다. 2항해 주면 4x 플러스 2y가 6입니다. 약분했습니다. 2x 플러스 y의 값은 3입니다. 나는 정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부동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y값 대신에 대입할 수 있나요? y값 대신에 3-2x 대입했습니다. y값 대신에 3-2x 대입하면 3-4x인가요? 이렇게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왼쪽 거 풀고 있습니다. 4x의 값은 2보다 작습니다. 오른쪽 거 풀고 있습니다. 4x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x라는 셈값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x값입니다. 이 사이는 정수가 필요합니다. 정수의 값이 누가 있죠? 정수 두 개 있나요? x가 2값이면 y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깡 대입했더니 이렇게 두 쌍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유형 6번으로 갔습니다. 유형 6번에서는 다음 연립 부동식을 만족하는 것을 수익선에 표현했을 때 그랬을 때 A하고 B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 등호가 있으니까 첫 번째에서 얻어지는 X의 값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건 등호가 없으니까 두 번째에서 얻어진 녀석의 값이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2X 마이너스 A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놨습니다. 이 값이 누구라고요? A의 값은 4인가요?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 4x의 값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작습니다. 4로 나누겠습니다. 4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누구라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인가요? 아, 네. 자, 이 유형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몇 번이죠? 마지막 54번인가요? 54번에서 다음 부동식 해를 갖다 구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스승의 날. 아, 스테이나를 사려온 거예요? 네. 선생님 책상에 놔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당신은 꼭 쌤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 하시면 안 돼요. 네, 애들 알겠습니다. 애들 네. 주세요. 잘 가세요. 네. 다음에 연립 부동식을 만족하는 해를 저렇게 구했을 때 A하고 B의 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동식 풀고 있습니다. 2항 했더니 3x고요. 2항 했더니 4-a인 것 같습니다. 이거 풀고 있습니다. 오른쪽 넘겼더니 4x고요. 왼쪽 넘겼더니 4-b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4-a보다 작습니다. 오른쪽 녀석의 값은 x의 값은 4분의 4-b보다 큽니다. 이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란 얘기죠? 1인가요? 평균 집중력이 상실된 눈빛이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아까보다 눈빛이 안 좋아요. 아까는 정신 차려 뇌를 사용하면서 봤던 눈빛이고요. 아, 지금은 뇌를 사용하지 않고 눈만 뜨는 눈빛이에요. 이해했어요. 아까 같은 눈빛을 가지세요. 네. 자, 이게 1 나오는 A의 값은 1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는 B의 값이 누구지? 그럼 단순 상수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7번 유형으로 봤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이런 문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틀려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틀리면 보통 한 4등급까지 드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자, 첫 번째 부동식을 풀었습니다. 왼쪽 2항 했더니 4x입니다. a를 2항 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a분의 4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푸는 중이고 두 번째 건 4x의 값이 작습니다. 4분의 1 됐으니 잘못 썼어요? 4x의 값은 16보다 작나요? x의 값은 4보다 작습니다. 근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건 두 개의 공통되는 녀석인데 공통되는 범위 속에 자연수 x가 한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한 녀석은 4보다 작습니다. 한 녀석의 값은 4분의 a보다 커놨습니다. 이 범위 속에 자연수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하나만 있으면 그 자연수는 누구여야 되겠어요? 자연수가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이 나오도록 하는 정수 A는 몇 개 있나 이렇게 물어봤나요? 3은 들어있지만 2는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려면 4분의 A라는 눈금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수 있나요? 4분의 A라는 눈금이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등호가 사용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2에 등호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 값이 지워지고 2가 되면 형준아, 선생님 말 집중해서 듣는 건가요 지금? 네. 선생님이 여기에 등호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네. 이 값을 지우고 2라고 쓸 수 있으면은 등호가 들어가는 거거든. 4분의 2가 2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값이 2가 되면은 공통되는 범위는 2부터 4까지인가요? 이 속에 자연수 몇 개 있죠? 이 속에 자연수 2개 있죠. 2하고 3. 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이 3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값을 지우고 3이라고 쓰면 공통되는 범위는 3부터 4까지인가요? 그럼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몇 개 있죠? 하나. 그러니까 3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등호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 값을 지우고 그 숫자를 써보면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를 곱했습니다. A라고 하는 수의 범위의 값은 8부터 12까지입니다. 정수 A의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수의 값은 9, 10, 11, 12 4개 있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7번 유형은 좀 어렵습니다. 7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57번이에요? 네. 57번은 다음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값들의 합약값 구하라고 첫 번째 부동식 해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식의 해는 x라는 세값이 1보다 큰 건가요? 두 번째 거는 x라는 세값이 3분의 a 플러스보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x의 값들의 합약값이 9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수들의 합이 9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들이 필요합니다. 정수의 값이 2, 3, 4까지만 더하면 그러면 9인가요? 합이?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쯤 있나봐요? 그래서 정수합은 9입니다. 그때 3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범위가 뭐죠? 4하고 5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 이제 검토해야 되는군요. 4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값을 지우고 4라고 써봐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범위 속에는 자연수가 2, 3, 4, 2, 3, 4 맞아? 4가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때는 합의값이 5가 되겠네요? 여기 등호 있으면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이 값을 지우고 5라고 쓰면은 1부터 5까지인데 1부터 5까지는 2, 3, 4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3배했습니다. 12부터 a 플러스 1 값은 15까지입니다. a라고 하는 범위의 값은 11부터 14까지입니다. 그때 먼저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a 최대값은 14가 최대값이군요. 그 다음 8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세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건 2항했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났나요? 두 번째 거 2항했더니 2x의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네요. 따라서 여기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커났던 녀석과 마이너스 3보다 커났던 녀석과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같은 녀석은 공통된 게 누구예요, 형준아? 마이너스 3. 네, 두 개도 공통된 게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3이 답이네요. 유형의 마지막이 63번인가요? 63번으로 봤습니다. 63번에서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공통되는 부분에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풀었더니 첫 번째 거는 2x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6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x라고 하는 세일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6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 x의 값이 10보다 큽니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에 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있으려면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누군가보다 큰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기면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공통된 게 있으려면은 이래도 공통되는 게 있는 모르겠네.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누군가보다 큰 녀석은 지금 공통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통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이보다 큰 녀석은 공통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공통된 게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지 공통된 게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10보다 작은 녀석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의 값은 이런 관계 있을 때만 공통된 게 생기는군요. 이랬을 때는 공통된 게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았을 때도 공통된 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럴 때만 공통된 게 생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6의 값은 20보다 작고 나왔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4보다 큽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거 뭔가 잘못한 느낌이지 왜? 문구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고요. 여기가 10이네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2배 했더니 20 마이너스 2 플러스 6 A의 값은 마이너스 14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정수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5인가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형님 오늘 수업하는 거는 다 중학교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중학교 거에서 이해 잘 될 거예요. 네. 다음에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수익선 위에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걸 수익선 위에 표현하세요. 자, 첫 번째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2항 했더니 4x의 값이 8보다 작아요?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2항 했더니 2x의 값이 6보다 큽니다. x의 값은 3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2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x의 값은 3보다 큽니다. 공통된 게 있나요? 네, 공통되는 거 없습니다. 이걸 그림상에 표현하세요. 형준아,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문제 없나요? 네. 자, 68번으로 갔습니다. 68번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는 방금 전에도 봤으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이게 마지막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자, 연립부동식에서 첫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2x의 값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6입니다. x의 값은 3보다 커났습니다. 두 번째 건 x의 값이 2a-3보다 작습니다. 3보다 커났던 녀석과 2a-3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공통되는 게 없으려면 이렇게 되면 공통되는 게 없고요. 겹쳤을 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겹쳐도 공통되는 건 없죠? 누군가보다 큰 같은 녀석과 누군가보다 작은 건 공통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2a-3보다는 3이 크던지 아니면 같아도 공통되는 건 없습니다. 2a가 6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a가 3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a 최대값은 3인가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문제용이 몇 개나 있어? 15번 주형까지 있다고? 망수하다. 자,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세요.
10번 유형이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의 합의값은 30보다 작지 않고요. 작은 두 숫자의 합에서 가장 큰 숫자를 뺀 거는 10보다 작습니다. 이때 세 개의 정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의 값을 문자로 잡을 생각입니다. 찾고 싶은 건 세 개의 정수를 다 구하고 싶습니다.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을 x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건 x 플러스 1, 세 번째 건 x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나요? 세 숫자의 합의값은 3x 플러스 3인데 그 값이 30보다 작지 않다고요? 작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못 들었어요. 작지 않다는 얘기는 커나왔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3x의 값이 20보다 크고요. 따라서 x의 값은 9보다 커났습니다. 작은 두 숫자의 합의값은 2x 플러스 1인데 그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뺀 것이 10보다 작다고요? 여기서 뭘 빼라고요? 가장 큰 숫자를 빼라고요? 이게 1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뺐더니 x 11 9부터 11까지입니다. 그때 x의 값이 누구지? 다 이러면 두 가지야? 세 정수가 누구라고요? 9, 10, 11 또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77번.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다 4cm, 가로가 세로보다 4cm가 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값이 60 이상 70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4cm가 길다고? 이때 세로의 길이 x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세로가 x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의 값은 x 플러스 3인가요? 여기도 x고 여기도 x 플러스 3입니다. 둘레의 길이의 값은 4x 플러스 8인가요? 둘레의 길이가 60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70이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을 다 뺐습니다. 8 뺐더니 52, 8 뺐더니 64, 4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기 때문에 왼쪽은 13, 오른쪽은 16인가요? 13부터 16까지가 답이네요. 11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11번 유형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 유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10번 유형까지 지금부터 풀어주세요.